살찌지 않는 습관. 오늘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독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식을 한다거나 디톡스 다이어트 한다고 무슨 이상한 물 마시고, 또는 가루로 된 제품 먹으면서 거의 굶다시피 지내는 것. 이것은 잠깐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더욱더 살찌기 쉬운 몸으로 된다는 걸,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밥을 바꿔야 됩니다. 흰 쌀밥 대신에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이것 한 가지만 바꿔도 다이어트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흰 쌀밥은 그저 당분 덩어리 쌀이지만 현미밥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고, 현미의 그 누런 속껍질이 이게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이 섬유질을 제대로 섭취해야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고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식사량을 줄이면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밥만 현미밥으로 바꿔도 변비 문제는 해결됩니다. 과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과일은 살이 안 찐다고 믿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량은 줄이면서 과일을 잔뜩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살찌는 지름길이에요. 잘 모르고 계셨던 거죠. 요즘 과일의 미션이 뭡니까? 당도를 높이는 겁니다. 과일을 전부 달게 만들어요. 수박도 설탕 수박, 참외도 설탕 참외, 딸기도, 옛날에는 딸기가 아주 새콤하고 맛있었는데 요새는 달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 과일을 잔뜩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일을 많이 먹었다면 그만큼 밥 먹는 양을 줄여야 그 칼로리의 균형이 맞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내가 과일을 좀 먹고 싶다 하면 새콤하고 신맛이 있는 그런 과일을 드십시오. 작은 과일, 베리류의 과일이에요. 꼭 피해야 하는 음식은 단 음식입니다.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있는 단 음식. 이 단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주 빠르게 혈당을 올려요. 혈당을 올리면 등장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인슐린은 남아 도는 에너지를 잡아다가 지방에다 축적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살찌게 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확 튀어나오지 않도록 단 음식을 안 먹어야 돼요.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사탕, 음료수, 빵, 주스, 콜라, 사이다, 이렇게 달기만 하는 음식 절제해야 됩니다. 다이어트에 가장 적이 되는 음식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빵을 먹으면 빵빵해집니다. 이 빵은 그저 밀가루 덩어리가 아니라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소금도 많이 들어가고 마가린류의 그 지방이 많이 들어가요. 이 트랜스 지방산이에요. 마가린에 들어있는 지방은. 트랜스 지방산은 동물에 있는 포화지방산보다 더 나쁜 거예요. 잘 만든 좋은 빵이라면 좋겠죠. 유기농 밀가루에 천연 효모를 넣어서 만든 거친 빵, 어찌 보면 맛없는 빵, 그런 건 괜찮지만 달달하고 고소한 빵은 피하십시오. 크림빵, 페스츄리, 케이크, 도넛, 그런 것들은 아주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지방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지방은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예요. 지방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이기도 하고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방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지방이 나쁜 거예요. 포화지방산이 나쁜 거죠. 동물성 지방, 그러니까 삼겹살, 꽃등심 같은 데 들어있는 그 하얀 지방, 또 닭 껍질 같은데 동물성 지방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마가린,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산이 가득한 거 좀 빼시고.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삼겹살, 꽃등심, 오겹살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고기를 먹더라도 튀겨 먹는 거 더더욱 나쁘고, 탕수육, 돈가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안 돼요. 고기를 먹을 때에는 푹 삶아서 살코기만 먹는다면 괜찮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육식을 안 하게 되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성분이잖아요. 근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이 소실되고 기운이 없는 몸이 돼버려요.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잊지 마십시오. 단백질을 섭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밥을 흰 쌀밥 말고 콩밥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 현미 콩밥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두부 반모 정도를 식탁 위에 항상 좀 올려주세요.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하고, 또 고기로 먹어도 좋아요, 물론. 그런데 푹 삶아서 기름기 싹 제거하고,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보쌈해서 살코기만, 소고기는 수육으로, 닭은 백숙으로, 이런 식으로 육식을 먹는다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각종 음식의 칼로리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현미밥 한 공기와 설탕, 각설탕 30개, 칼로리가 비슷해요. 3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근데 밥 한 공기를 먹는 것보다 각설탕 30개 먹는 게 훨씬 더 살찌기 쉽겠죠. 칼로리는 같은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순 당분이 몸속에 아주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금방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또 하나는 칼로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음식이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었는가, 그걸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면 흰 쌀밥 한 공기와 현미밥에 각종 야채와 나물을 먹는 것, 이 후자가 더 칼로리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는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땔감을 빨리빨리 잘 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죠. 비타민과 미네랄은 땔감이 타도록 하는 영양소예요. 이 영양소를 챙겨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섬유질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좀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소를 먹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데쳐서 무쳐 먹는 거죠. 무칠 때 들기름 같은 걸로 무치면 거기 오메가3가 많으니까 좋죠. 들깨를 그냥 갈아가지고 그걸 뿌려서 무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채소 중에서 다이어트에 제일 유리한 채소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샐러리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샐러리에는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건 탄수화물이 활활 타도록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B1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샐러리예요. 여기에다가 마늘을 같이 먹으면 참 좋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은 비타민 B1이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줘서 계속해서 몸에 남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아주 좋은 영양소예요. 샐러리와 마늘,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입니다. 다이어트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강한 식이요법, 그것이 다이어트의 왕도입니다. 진정한 왕도죠. 살찌지 않는 습관, 그것이 내 몸에 배도록 오늘부터 실천합시다.